촛불의 국민농단회로부터 진실로 국민과 함께 투쟁으로 대한민국을 지켜온 단 한 명의 정치인,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지도자,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통령 후보,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님 반갑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 복권을 진정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사면 복권 결정은 우리 정의의 진실의 승리다, 이렇게 봅니다. 5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217자 태극기 집회와 우리 공화당 동지들과 자유우파 국민들이 처절하게 투쟁한 결과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 복권을 보면서 한편으로 마음이 무너집니다. 도대체 어떠한 위중한 사항이 됐길래 심의위원회가 저는 동의하는 사면이 됐는가.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병명을 밝혀야 됩니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진정으로 위중한 상태라면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뿐만 아니라 윤석열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죄 없는 대통령에게 45년 구형을 때리고 형집행 정지를 2번이나 거부한 윤석열을 국민들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석고대죄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진정한 사과를 하기 전까지 윤석열은 선거운동을 하기가 곤란할 겁니다. 오늘 우리 공화당은 윤석열의 행보에 대해서 굉장한 의문을 가집니다. 그는 자유우파 국민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또한 자유우파가 갖춰야 될, 보수 정권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을 가지지 못한 윤석열은 자유우파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선수 교체만이 이번 대통령 선거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후보도 상식적으로 국민의 도덕성이나 윤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경선 후보를 잘못 뽑은 거예요. 국민의힘은 물론입니다.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 같은 자가 윤석열 후보가 그런 자도 관리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운영할 수 있습니까? 수신 제가 다음에 치국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자기 가족도 관리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후보로 또 대통령으로 자격이 있습니까? 이제는 밝혀야 됩니다. 왜 갑작스럽게 사면 복권을 이뤘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 복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여야를 막론하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뿐만 아니라 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히 배격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자유의 몸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하는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박근혜 대통령께 그렇게 뒤집어 쓰었던, 마녀 사냥했던 하나하나를 이제부터는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특히 손석희의 태블릿 PC 문제는 국민을 속인 겁니다. 태블릿 PC는 가짜였고 증거로 채택조차 하지 못하는 그러한 태블릿 PC를 가지고 윤석열 특검과 JTBC는 국민을 완전히 속였습니다. 또한 국정농단의 가장 머리 앞에 있었던 K미르 재단에 대한 부분도 증거 채택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모두가 거짓이었고 모두가 가짜였습니다.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입장을 밝히시든 밝히지 않으시든 우리 공화당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무효 투쟁을 계속해 갈 겁니다. 또한 그분의 재심을 통해서 명예회복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이것은 좌우를 떠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는 그날부터 수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억울한 죽음도 있고 지금도 감옥에 계시는 분도 있고 지금도 병상에 있는 그러한 5년간의 투쟁이었습니다. 이 투쟁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공화당과 저 조원진은 그들과 싸우겠습니다. 불의가 세상을 지배할 때는 국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이 살아있음을 보여야 됩니다. 불의가 아니라 가짜가 아니라 정말 진실과 정의가 대한민국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공화당은 끝까지 탄핵 무효 투쟁과 명예회복 투쟁을 해나가겠습니다. 대구에 윤석열 후보가 온다는데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29일, 30일 윤석열 후보 대구 방문에 대해서 전면적인 투쟁을 선언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진정으로 박근혜 대통령께 사과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윤석열 후보 반대 투쟁을 할 겁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권보다 더 빨간 사람 아닙니까? 정권 교체를 이뤄야 된다는 당위성은 있지만은 그 정권 교체가 몇몇 정치인들의 술수에 의해서 권력 나누어 먹기 식으로 하는 것은 단호히 배격합니다. 오늘 우리 공화당은 전체 최고위원 선대본부 회의를 통해서 오늘과 같은 저의 입장을 결의를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탄핵 무효 투쟁과 명예회복 투쟁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강건하십시오. 지금까지 견디고 이겨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존경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의 무효와 석방을 위해 그 힘든 5년 우리 태극기국 국민과 함께 싸워주신 분이십니다. 차세대 미래의 지도자이십니다. 감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우리 공화당 대표이시자 20대 대통령 예비 후보 조원진 후보님의 말씀 마무리 듣겠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태어나서는 안 되는 정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과 저 조원진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5년을 반역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또 암흑의 시대라고 정의했습니다. 다시는 국가에 대한 정체성이나 능력이나 책임감이 없는 좌파들이 정권 잡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권 교체는 국민의 명령이고 문재인보다 더 새빨간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은 악몽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반역의 시대가 암흑의 시대가 오는 것을 바라는 국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뽑은 것을 엄청 후회할 겁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의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을 때 이낙연 전 총리가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참 생각도 해봅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잘못 뽑듯이 국민의힘 후보도 잘못 뽑은 거예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도덕성이라도 가져 있으면 좋겠어요. 파도 끝이 없는 폐륜과 파도 끝이 없는 가족 문제와 파도 끝이 없는 도덕성의 문제를 보면서 야, 나라가 안 망하려면은 좌파로 다시 가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윤석열 후보를 보면은 답답하기가 거지가 없어요. 제가 대통령 출마 선언할 때 통합의 문을 열어놓겠다. 단지 이준석 가지고는 제가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안 되겠더라. 국민의힘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결정되면은 연대 통합의 논의를 국민의힘 후보가 좀 만들어봐라 했더니 이야, 조국 때문에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정말 분노하고 상실감을 느꼈는데 똑같은 경우를 윤석열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사과하면 되는 겁니까? 사과하면은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면은 저 아래는 윤석열이가 살고 김건희 씨는 저 바깥에 삽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고 국민이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을 살려면은 이재명, 윤석열 후보 선수 교체가 맞다, 둘 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그래도 대통령 선거 때마다 그랬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삶의 궤적에서 실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최선은 아니라도 차선은 뽑자.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뭡니까? 차악도 아니고 최악의 후보들을 내세워놓고 국민들한테 선택권을 강요합니다. 윤석열이 찍으면 이재명 되니까, 윤석열이 안 찍으면 이재명 되니까 윤석열이 찍어야 된다. 이재명 안 찍으면은 윤석열이 이재명이 안 찍으면 윤석열이 된다. 이러한 거대 양당이 국민의 선택권을 저거 마음대로 조종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놀아나는 언론 방송들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국민들한테 이재명을 찍어야 될 이유를 좀 듣고 싶어요. 도대체 윤석열이한테 윤석열 당신을 찍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유우파 국민을 대표하는 자가 보수 개멸을 시키겠다고 몇백 명을 조사하고 수백 명이 감옥 갔잖아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45년 구형을 때리고 몸이 아프다고 그렇게 호소를 했는데도 형집행정지를 2번이나 그렇게 자기 총장 되기 위해서 충견 노릇을 했던 자가 어떻게 자유우파 국민을 대변할 수 있습니까? 조국한테 그렇게 강하게 했으면은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도덕성을 가지고 검증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 후보 부인도 똑같은 공인 아닙니까? 정말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격은 문재인이 나와가지고 다 떨어뜨리고 국민의 자존심은 이재명하고 윤석열이가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사람들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저 쓰레기 같은 것들이 정권을 잡아보겠다고 윤석열 주변에 파리떼 같이 모여 있어요.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 아닙니까? 이제 국민이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국민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야 돼요. 국민이 살아있음을 저 정치하는 놈들이 저렇게 가니까 부정부패해도 그냥 넘어가고 대장동 사건에 설계자라 했다가 그 밑에 수하가 2사람이 자살해도 그냥 넘어가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온 선배들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살아보겠다는 우리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들한테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제는 정말 진실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 미래 세대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되잖아요. 이재명이 되면은, 윤석열이 되면은 희망을 줍니까? 초등학생들이 김부선이 누구냐고, 줄리가 누구냐고 하는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위대한 대한민국다운 그러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죄 없는 대통령도 감옥 보내는 나라에서 자격 안 되는 사람은요 바꾸면 되는 거예요. 저들 스스로가 못 바꾸면은 국민이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너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다시 한 번 더 이재명은 저는 아웃입니다만은 윤석열 후보한테 다시 얘기하면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진정으로 사과하십시오.
당신이 내린 45년 구형, 당신이 거부한 형집행정지 2번,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건강을 악화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표를 떠나서 양심적으로라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진정한 사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과하지 않고 두리뭉실 넘어가서는 자유우파 국민들이나 우리 공화당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경고일 수가 있어요. 도저히 자존심이 상해서, 도저히 우리 국민들한테 부끄러워서 이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을 읽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